입도 잘 찢어지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또 염증도 잘 생기고 또 감기도 남들보다 솔직히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면역력이 좀 관리가 안 돼서 좀 그랬나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이제 면역을 좀 잘 키우고 또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고선영 씨의 면역력 회춘시킬 방법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면역 회춘법, 무려 세계적인 명문대죠 하버드대에서 추천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하버드 추천 면역 회춘법. 한쪽 콧구멍으로 이것을 하라.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녹색 세포가 암세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 같은 동그란 세포들, 이게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자, 그럼 암세포가 우와. 터졌는데? 견디지 어머나, 못하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무슨 풍선 터지듯이 이 암세포가 펑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어머, 신기하네. 암이라는 게 항암 치료에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네. 재발되거나 재발 아니면은 전이. 그 암세포가 안 죽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네. 그렇다면 저 면역세포의 정체는 뭐길래 저 무시무시한 암세포를 박멸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우리 몸속에 그 암세포 CCTV라고 불리는 NK 세포입니다. 아. NK 세포는 암세포를 딱 골라서 죽이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암세포 오. CCTV 역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선천적인 면역세포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타고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NK세포가 다 그럼 있을 텐데 암에 걸리는 이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면역 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면역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의 NK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암 환자들 NK세포 활성도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위암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가 7.4배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암 한 번 겪어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NK세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얘네들이 정말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피를 뽑아서 NK세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겁니다. NK세포는 세포 활성도에 따라서 면역력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한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부터 60대까지 건강한 성인의 경우 NK세포 활성도 수치 평균이 약 725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25보다 낮다면 평균 미만으로 감염질환, 암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녹화 전에 오영실 씨, 그리고 제이슨 씨, 그리고 고선영 씨의 NK세포가 얼마나 잘 활동하는지 알 수 있는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면역 점수,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를 알아볼 텐데 평균 미만인 분이 있습니다. 나겠지 뭐. 맨날 중년 여성이 문제지. 아니야 나 이거 영양실조 나와가지고 나. 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자, 갑니다. 오! 오! 오영실 씨 875, 고선영 551, 제이슨은 1530. 뭐라고요? 좀 관리한다고 했는데. 충격인데 이거는 약간? 안일했던 저의 생활들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진짜 반성한다. 예. 오영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갑상샘암을 앓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건강관리를 이후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수술을 한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NK세포 활성도가 650 이상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재발률이 낮은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암 이후에 재발이 되지 않은 것이 지금 NK세포 활성도가 좋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의 결과에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가장 나이가 적은 고선영 씨가 NK세포 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꼭 면역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기로 네.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제가 평소에 입도 잘 찢어지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또 염증도 잘 생기고 또 감기도 남들보다 솔직히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면역력이 좀 관리가 안 돼서 좀 그랬나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이제 면역을 좀 잘 키우고 또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고선영 씨의 면역력 회춘시킬 방법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면역 회춘법, 무려 세계적인 명문대죠 하버드대에서 추천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하버드 추천 면역 회춘법. 한쪽 콧구멍으로 이것을 하라. 이것은 뭐? 아니 면역력 높이라고 했더니 콧구멍으로 뭘 하나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아. 콧파기. 코파기. 뭐 불 끄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촛불 끄기, 뭐 촛불 끄기. 아니 뭐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정말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암 환자와 같이 면역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권고하는 방법이 맞는데요. 바로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라입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라입니다. 아. 아니 근데 한쪽만으로 숨을 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하버드 대학에서 이 다양한 호흡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한쪽 콧구멍으로 하는 호흡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역시 면역력을 증가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양쪽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이제 호흡량의 차이가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그 호흡하고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다가 이제 2~3시간 정도의 주기를 갖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우리가 뇌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음식이 아니라 향기라고 얘기하거든요. 6.9초 만에 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점막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만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또 그 릴렉스가 필요한 것처럼 네. 번갈아서 콧구멍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균형을 갖고 온다 그러면 뇌 활성화나 자율신경계 균형화나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면역 체계에도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야, 아니, 사실 저는 자율신경 조절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쪽 코 막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하버드대에서 추천한 이 면역력을 올리는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까 그러면? 일단 음악을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네. 건강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오케이, 편안하게 오케이. 음악 깔아주시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릴렉스.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시고 이제 당연히 구강호흡을 하면 안 되겠죠. 입을 다물어 주시고요. 이제 오른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엄지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오른쪽 코 볼에다가 지그시 눌러주시면 왼쪽 콧구멍만 열려 있겠죠. 자 이렇게 왼쪽 콧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요. 5초를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다시 5초를 참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반대쪽 콧볼로 두 번 집게 손가락으로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주신 후에 참았던 숨을 깊이 천천히 내쉬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 손가락으로 콧볼을 방향을 바꿔주셔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고요. 이것을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잠깐 해봐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약간 흥분됐던 게 좀 가라앉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오랜만에 숨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고 또 면역 회춘에 도움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한데 선생님 이 호흡법이 또 도움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쪽 콧구멍 호흡법에 대한 효과는 연구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15분씩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시행해 본 결과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7주 동안 하게 했더니 이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이 호흡법 하니까 싹 안정되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기 쉬었다가 헷갈려요. 반대로 막 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그런데 꼭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콧구멍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담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활성화가. 그래서 오른쪽은 교감신경을 담당하고 왼쪽은 부교감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이렇게 간단한 루틴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양쪽 코를 가지고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한의학에서도요, 이 좌간 우폐라고 해서요, 우리 몸의 왼쪽은 음에 속해서 혈액을 관장하고 우리 몸의 오른쪽은 양에 속해서 기운을 관장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걸 현대의학과 좀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양 에너지는 교감신경의 활성과 연관이 되고요, 우리 몸의 음 에너지는 이 부교감신경의 활성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좌율신경 실조증 환자가 오게 되면 양기와 음혈의 이런 균형을 맞춰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어쨌든 이 호흡법이라고 하니까 이 복식 호흡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쪽 콧구멍 호흡법 같은 경우는 진짜 손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같이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한쪽 코를 막으니까 산소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심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고 또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질환자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